2023년 6월 26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EB1 B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중에는 EB1이라고 하는 취업이민 중에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EB1A, EB1B, EB1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B1A는 과학이나 예술, 교육, 스포츠, 비즈니스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O1 비자를 보통 이제 extraordinary한, 그러니까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보통 이제 이 비자를 신청을 하고 또 EB1A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EB1B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EB1B 카테고리는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적 연구 성과가 있는, 보통 이제 교수님이나 연구원,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의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자격이 되고요. 뭐 어떤 국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이제 교수님들, 이런 분들 학문적으로 또는 연구적으로 이제 성과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EB1B 카테고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카테고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EB1C, 다국적 기업 간부 혹은 임원들에 대한 그러한 영주권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B1B,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적 연구 성과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B1B에 대한 이제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 탁월한 교수나 연구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이제 보통 이제 기준들을 따져보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강의나 연구 경력을 가진 내용을 이제 기본적인 요건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로 지금 보통 이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명한 대학 교수라는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이제 기준을 두고 있죠.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데, 석박사 출신의 연구원이나 포스트 닥터, 포닥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고요. 이제 보통은 미국 대학이나 상위 교육기관에서 종신 교수직이나 연구직책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스폰서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EB1B, 이 아웃스탠딩 프로페서라든가 리서처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에서 보통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요. 컬리지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연구소에서도 이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대기업의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때 이제 석박사 출신의 연구원 자격으로 EB1B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교수나 연구직으로 같은 이제 직책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또한 이제 신청인을 고용하려는 미국 직장, 그러니까 뭐 대학이나 연구소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결국 이제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결국 이제 그 고용 제안서를 발급한 기관, 그러니까 대학교나 연구소겠죠. 그때 이제 이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해야 됩니다. 이제 폼 넘버, 서류의 이제 접수 파일 넘버는 이제 I-140, 이제 I-140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제 페티션,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근무할 때 고용계약서가 필요한데, 당연히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 재직하면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우 3명 이상의 어떤 정규직 직원 고용이라든가 연구 실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명만 되어 있고 이제 무늬만 연구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락되지 않는다. 결국 3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고용되고 있는 연구소인 경우에 연구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연구소라고 보고 또는 대학이라고 보고 이제 고용계약서를 전제로 노동허가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면제가 되는 게 또 EB1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EB1B의 카테고리이기도 하는데,
이제 곧바로 USCIS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EB2나 EB3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EB1의 어떤 이 자격 요건 자체만 맞으면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B2나 EB3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EB1B 카테고리는 결국 이제 미국 회사가 스폰서만 해준다. 그러니까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또는 이제 최소 3인 이상의 풀타임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어떤 사기업의 연구기관도 이제 고용계약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EB1B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서 이제 고용주 조건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는 자격이 충분하게 되는지 등등을 이제 따져보시게 되면 EB1B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B1B 자격 요건이 되는데 뭐 이제 EB2나 EB3를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터무니없게 EB5라고 하는 투자 이민을 한다든가, 뭐 NIW EB2를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주 진행을 하는 그 노동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EB2나 EB3의 카테고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EB1B의 자격만 된다면, 이제 연구소나 이제 교수직으로서 어떤 자격 조건만 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시간과 돈을 절약해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고 또 확실하게 이제 본인의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EB1B 자격 요건, 그래서 이제 뭐 교수나 연구원인데 내가 뭐 사기업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과연 이제 조건이 맞느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6가지 조건 중에 최소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제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 좋고요. 또는 이제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조건으로 하는 그런 단체 회원 자격이 있으면 좋고요. 뭐 전문적인 전기 간행물에 실린 뭐 네이처지라든가 뭐 이제 학회에서 이제 뭐 제공하는 어떤 연구 그런 실적 업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심사할 자격이 되는 지위, 그런 자격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어떤 분야에서 심사관으로서 뭐 어떤 활약을 한 적이 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회계사인데 뭐 어카운팅 분야의 교수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AICPA의 어떤 그 미국에서 회계사 시험 보는데 어떤 관리 감독관으로 이제 심사 자격이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심사할 자격은 굉장히 큰 지위죠. 그래서 EB1B 자격 요건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기여를 한 증거, 이거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죠. 굉장히 이제 뭐 확실하게 어떤 증거냐라고 이제 지칭하지가 않고 굉장히 광활한 범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변호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영역은 결국 이 신청자의 분야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이제 뭐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문적 서적이라든가 학술지의 기사, 저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베이스적으로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살아왔던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이력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이제 이러한 분야에 어떤 이제 좀 노하우가 있거나 경력이 있는 이제 변호사는 뭐 국제법무팀의 이제 미국 변호사 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 상담을 하시죠. 상담을 하실 때 이런 국제대회의 어떤 조건이 된다라든가, 뭐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좋은 어떤 증거라든가, 뭐 학문적인 어떤 그 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없는 데 있다고 이제 주장할 수는 없겠죠. 허위적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있는 내용을 최대한 찾아서 최대한 어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문서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국제법무팀이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B1B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저희 한중 국제법무팀에서는 EB1이나 EB2, EB3 같은 이제 영주권 진행할 때 이제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례별로 이제 맞춤형 비자나 영주권 절차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뭐 10년 전에 진행했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뭐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5년 정도 이제 이러한 근무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라든가 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고 뭐 이런 경우를 따라갈지 저런 경우를 따라갈지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취업인이 1순위 같은 이제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신청자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 능력이라든가 깊이 있는 논증을 이제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미국 취업 이민이나 영주권 신청 관련 자격 요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으신 02-598-9021 02-598-9022 또는 이메일로 국제법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EB1B 카테고리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